10월 16일 목요일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미 이민국은 최근 이민을 신청하는 이들의 필수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요구사항에는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어린이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의학적 상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종교 및 기타 이유로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면제 절차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민국의 이번 정책 업데이트에 따르면 코로나 예방주사는 A형 간염에서 소아마비 및 수두에 이르기까지 이민국에서 건강검사 시 받아야 하는 필수 예방주사 접종 리스트에 새롭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국은 이민 신청자가 목록에 나열된 예방접종을 전부 받지 않고는 클래스 A 등급으로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달 자문위원회가 접종 자격이 있는 모든 미국인에게 코로나 예방접종을 권고했기 때문에 이민 신청자도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며 이 정책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이민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근거해 백신에 반대하는 것은 면제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부할 백신을 고르는 것은 불가능하며 모든 형태의 예방접종에 대한 반대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문 우주 비행사는 태우지 않고 오직 민간인들만 태운 우주선이 우주로 날아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15일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유인 우주선 크루드래건을 실은 우주 발사체 팰컨 9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스피레이션 4로 명명된 이번 우주 여행은 순수 민간인으로만 구성됐습니다. 지난 7월 15일 윈TV에서는 인스피레이션 최연소 미국인 탑승자인 헤일리 아르세노와 줌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So exciting to have all these firsts, but really what I'm most excited about is being the first pediatric cancer survivor to go to space because of what this means to kids fighting cancer everywhere. And I want this mission to show them that life after cancer can be full of accomplished dreams. 그 당시 그녀는 인터뷰에서 우주로 가게 된 것은 암과 싸우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암 이후의 삶이 성취된 꿈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크루드래건은 사흘간의 여행을 마치고 플로리다 인근 바다로 19일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미국 남부의 저명 법조인 가문의 알렉스 머도우가 자신의 아들에게 주기 위한 $10,000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청부 살인자를 고용해 스스로를 저격하도록 사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렉스 머도우의 변호사가 주 경찰에 언급한 바에 의하면 머도우는 보험 사기 및 기타 혐의에 대해 16일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청부 살인자가 발사한 총알은 그를 스쳐 지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렉스 머도우는 보험 사기와 보험 사기 공모, 허위 경찰 보고서 제출이 포함됐습니다. 만약 모든 혐의에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20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머도우의 아내 매기와 아들 폴이 피격돼 사망했으며 아직 미결 사건으로 남아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머도우의 가문은 100년 전에 지역에 거대 로펌을 설립했고 그의 아버지와 조부, 증조부까지 모두 해당 지역의 검사를 지낸 명문가로 충격적인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그 명성은 땅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월 3일 머도우는 뇌물수수로 인해 본인 가문의 가족회사인 PM패드 법률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고 자살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머도우는 9월 4일 커티스 에드워드 스미스에게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쏴달라며 자신에 대한 살인을 청부했고 살아남은 아들의 $10,000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살인 청부업자인 스미스는 자살 조력과 폭행, 총기 소지, 보험 사기 음모, 마약 배포와 소지 혐의로 수감됐습니다. 15일 발표된 소아과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한 어린이 4명 중 1명이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보다 높은 수치라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이 연구는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전국 45개 어린이 병원의 2만 명에 가까운 소아과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에 우려되는 부분은 입원한 어린이의 70%가
백신 접종 자격이 없다는 것이며 그들은 12세 미만이고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연구자들은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사망률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은 안심되는 부분이나 코로나 질병 후 후유증의 위험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외국인 입국자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과 접촉자 추적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제프리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입국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본인은 물론 주변인과 접촉해 코로나19가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할 것이라며 미국 입국자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증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현재 외국인이 중국, 인도, 유럽, 영국, 브라질 등 입국 14일 전 방문했을 경우 입국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국내선 탑승객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항공사들은 국내선에서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할 경우 장시간 대기 상태로 수용하기 어려우며 기차와 버스에는 없는 백신 의무를 항공기에만 적용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음식 배달 전문 업체인 도어대시는 뉴욕시가 고객 정보를 식당에 공유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뉴욕시는 올여름 음식 배달 업계를 겨냥한 법안을 여러 개 통과시켰으며 이 중에 음식 배달 업체가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와 집 주소 같은 정보를 주문한 식당에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식당들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더 많은 고객 데이터에 접근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식당들은 배달 앱의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배달 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해왔습니다. 도어대시 측은 이 법으로 인해 식당들이 자사의 영업 비밀을 이용할 것이며 배달원들의 일거리를 줄어들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어대시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경쟁자인 그럽허브, 우버와 뭉쳐 음식 배달 앱이 식당에서 받는 수수료의 상한을 정한 뉴욕시의 법에 대해서도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9월 16일) 목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16만 4,509명, 신규 사망 2,282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54.7%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4,194명, 신규 사망자 수는 53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52.4%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